자, 오늘도 아침이 밝았네요. 아,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항상 이제 그 뭐라 하나 깨달음이란 거를 생각할 때는 되게 막막하죠. 깨달음이 있다고 하고 또 너무나 쉽기 때문에 설명이 너무 쉬워서 도대체 이게 뭔가 아리송합니다. 예. 이게 결국 분별망상을 버리라는 것인데 분별망상은 뭐 쉽습니까? 버리는 게 어쨌든 그래도 이제 버리려 하니까 그게 이제 모든 뭐니라고 이제 저는 이제 기독교 베이스니까 기독교 똑같거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불교는 분별망상을 버려라. 그런 말들을 하니까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아주 단순 명확한데 실제로 그거를 행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깨달음이란 아주 독특한 이제 순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깨달음이란 어떤 상태가 온다. 그렇게 그거를 보지 않는 상태, 부멸망상을 보지 않는 상태가 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자꾸 줄여나가는 거죠, 자기를. 눈도 아니고, 그러니까 감각이 아니니까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피부도 없고. 그럼 뭐가 남냐? 아마 해골만 남지 않을까요? 오감을 다 없애려면 이게 근육이 있으면 이제 느낌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골만 남았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해골이 과연 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해골이 나인가? 오감이 다 없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말이죠. 그렇게 이제 자기를 자꾸 객관화시키는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 생각이 난가? 생각이 나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지멋대로다. 나랑은 내가 이제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생각을 컨트롤을 해야 결국은 그 이제 도에 이르는 것인데 이제 그 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제 뭐라 그러나 처음에는 이제 그 생각을 이제 둬야 되는 거예요. 둬요. 그냥 둡니다. 두는데 이제 그렇게 두면은 거기서 꽉 막혀가지고 오래 가요. 아무래도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지 않아. 왜냐면 생각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자체는 거기에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은 에너지와 함께 움직이죠. 어? 이치와 이기, 기, 이치와 기가, 성리학에서 말하는 원리와 기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생각도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뽀글뽀글 올라오는 그 생각이 이제 나를 스쳐 지나가려면 그, 그 이치의 그 에너지가 다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자꾸 그것을 우리가 의식한다는 데 있어요. 계속 이게 왜냐면 그게 좋으니까. 그게 좋으니까 그렇죠. 그죠? 누가 나를 이제 예를 들면 인종차별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되갚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정의니까. 정의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의. 당한 만큼 준다. 그게 정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 생각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거를 이렇게 놔둬도 그거를 놔둬도 되게 오래오래 걸려서 그게 인종차별의 그 느낌이 사라집니다. 기억은 남아있겠지만 그 느낌이, 그 싫은 느낌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에너지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인종차별을 당한 기억. 근데 우리가 딱 잡는 거죠. 너를 그냥 보낼 수 없어. 너를 그냥 보낼 수 없어. 네가 가면 정의는 어떻게 이룩하니? 내가 당했는데. 당했으면 갚아주는 게 도리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가서 한 대 친다든가 아니면 혼자 저 같은 경우에는 찌글찌글 하면서 그냥 다 귀찮으니까 혼자 끙끙 앓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은 이제 가서, 그런 분은 더 훌륭한 분들이죠. 보통 이제 경찰한테 가서 해결을 합니다. 셋 중에 어느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이성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좋겠죠. 그나마 좀 나은 것은 같이 두드려 패는 거죠. 뭐 꼭 두드려 패지 말고, 예를 들면 이제 좀 덜하게 뭐 싸운다든가, 분노를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분노 일으키는 건 그래도 그나마 에너지 수치로 150이니까 조금 낫고, 서로 혼자 끙끙 앓는 거는 이제 저 같은 찌질이들 100 이하, 그 정도는 뭐 이제 100 이하인 거죠. 그 싸우지도 않고 그냥 울어버리는 거는 이제 더 낮은 거고, 속에서 싸우기라도 하니까, 승질이라도 나니까 그나마 좀 낫다. 아예 울어버리는 거는 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수혈이 되는데, 그 이성적인 건 굉장히 이제 높은 거죠. 이성적으로 해결하니까. 굉장히, 그래도 분노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이성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분노에 휩싸이지 않고, 다크 에너지에 휩싸이지 않고, 그래도 공공기관으로 가서 해결할 때 굉장히 하이 레벨의 그런 이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하기 싫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결국은 내가 잡고 있는 그 손을 잡고 있는 이 손을 인지해야 돼요. 이게 무엇이냐? 그리고 이 일어난 마음은 또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우리는 그거를 의식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의식을 해야 돼요. 되게 어렵죠. 알고 보면 쉬운 건데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장 아름다운 것, 먼저 세 가지 중에 아름다운 것은 이성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거,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죠? 그것만 해도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우리가 올라가려면은, 찌질한 사람은 좀 싸우는 게 좋습니다. 말로 한마디 하는 거죠. 화내지 말고, 아니 뭐라나, 당신은 나쁜 사람이네. 왜 그렇게 승질을, 나만 자기의 그런 찌질함을 왜 나한테 폭발을 시키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찌질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찌질하면 자기를 그렇게 하냐, 잘못됐다, 싫다, 나 그런 거 앞으로 그러지 마,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싸우지 말고. 주먹질하는 건 이제 범죄니까 말이야 뭐 못하겠습니까? 상대도 뭐 인종차별 보통 말로 하죠. 저한테도 이제 뭐 장청청창 막 이러죠.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그런 인종차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외국 가면 저도 뭐 많이 당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하려면은 뭐냐, 이 둘이 같이 한 편이란 거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인종차별은 악이고, 내가 그거를 잡아당기고 있는 이 손은 선이에요. 악과 선이죠. 인종차별 악, 내가 정의 선악. 이게 바로 분별망상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자꾸 훈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인식한 다음에 인식하지 않으면 돼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인식한다는 것은 그게 뭔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의식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의식을 놓기. 이름표를 붙이고 놓기. 알아야 놓지, 모르면 놓지 못하잖아요. 혼자 끙끙 앓고만 있지. 에너지 싸움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 원리를 알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한 말로 사는 사니언 물은 물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너무 쉬워요. 그냥 그거라는 거예요. 그냥 원래 있는 그것이 그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쫙 이렇게 보는데 너무나 생동감이죠. 지금 이 세상에.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막 신나고 막 그런데 하여간 어? 거기에는 제 마음에 있는 그 색깔이 더 덧입혀지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이, 특히 생각의 색깔이 덧입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게 색안경이라고 치면 빨간색으로도 되고 파란색으로 되고, 파란 색안경, 빨간 색안경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흥겨움을 덧입히고 뭔가가 복잡하게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특히 이 에고라는 것은 하나의 사이버 생명체 같은 겁니다. 사이버 생명체. 정신 생명체. 그러니까 실제로는 없지만 정신의 정신상에서는 이렇게 툭 와가지고 선악을 바로 탁탁 갈라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충격을 받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사고 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 잘 몰라요. 정확히 이게 무슨 일인지. 근데 이때 분별이라는 거죠. 이것은 내 과실이네. 내가 사고를 냈네 하면서 딱 눈치를 보면서 탁탁탁.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내 과실로 그냥 받아들일까? 아니면 돈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한번 큰 소리 질러볼까? 상대편을 쫄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상대편을 죽여버릴까? 그 사람의 이제 그 악함에 따라. 하지만 그 사고가 난 그 땅 하는 순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선 놀란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사고 났네? 상대편 과실이네? 열받는다. 그러면서 갑자기 스팀이 확 머리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 누가 하냐 이거죠. 왜 그렇게 분별을 해야 되냐? 그냥 꽝 부딪혔으면 그냥 끝인데. 왜 내가 지금 막 죄를 짓고 어떨 때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쭐대기도 하고, 왜 어떨 때는 막 힘이 쭉 빠지면서 나는 죄를 지었어요. 나는 내 자식을 제대로 못 키웠다. 막 내 새끼들 불쌍해 하면서 왜 그러는 걸까요? 그거는 바로 그 속에 있는 어떤 그 흔히 쉽게 말해서 사이버 생명체 같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생명이 아니지만 사이버, 그러니까 오직 그 마음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자동기기에 비슷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이 한 1초 후에 뻥 일어난 다음에 한 1초 후에 딱 올라와서 이건 잘못되고 이건 좋아 이렇게 하는 그 곳이 올라오는 것을 자꾸 느껴보세요. 그러면 그게 좀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게 근본적으로 저희가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네. 딱 너 분별했구나. 알았어. 그리고 의식을 딱 접는 겁니다. 거기서 그걸 알아채고 나서 그러면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 편하고 재밌게 사는 거지. 그죠? 중요한 건 내가 편하고 재밌게 사는 거지 복수하는 게 아니죠. 복수를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과보가 따르죠. 왜 복수를 귀찮게 합니까? 실제로는 일어난 일이 아닌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라는 게 신하라 까먹은 소리 같은 소리라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하나의 그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작용. 바로 에고라는 이 사이버 생명체가 탁 올라와서 딱 질서를 잡아요. 순간적으로. 내가 그동안 또 이제 배웠던 대로 에고라는 건 원래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부모에 의해서 우선. 부모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세상은 어둡다 이런 예를 들면 다크포스의 에너지를 이제 애기한테 주입시킨 거죠. 엄마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의 표정에서 읽는 거죠. 이제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아이 짜증나. 왜 이렇게 애 새끼는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 남편은 저지랄이고 야야 막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게 있다. 그게 이제 에고란 말입니다. 원래는 그냥 이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다. 애는 많이 있고 남편은 저렇지고 나는 나고 저 인간 저 인간이고 돈을 못 벌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벌지. 이런 사람이 있죠. 다 때려치고 내가 벌고 남편 너 애기 좀 봐라.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돈 벌 상황이 안 되면 그냥 이러다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느긋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오늘도 밥이나 맛있게 먹자. 그래서 밥 맛있게 해가지고 애기 주고 남편 네 먹을래 먹으라 가지고 한 숟갈 주고 그다음에 나 맛있게 해가지고 치킨 딱 시켜가지고 먹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원래 에고에 따라서 그 사람이 형성된 그 그러니까 이게 에고라는 건 하나의 이제 카르마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 카르마가 이제 에너지 수익 높은 엄마는 자식한테 높은 상황에 그래서 얼굴이 편해요. 얼굴이 편하니까 애들은 어떻게 하냐? 엄마의 얼굴을 보고 이 세상을 판단하죠. 그러니까 엄마 얼굴이 편안하면 세상은 편한 것이구나. 세상은 엄마의 얼굴처럼 행복한 것이로구나.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엄마가 맨날 이러고 있으면 막 돈 걱정하고 씨발 돈 없는데 어떡하지 돈 없는데 막 하면 애들은 돈 없는데 어떡하지 돈이 없어서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몰라요. 근데 돈이 없어서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이제 에고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엄마 아빠가 막 싸우면 이제 이 세상은 싸우는 세상이야. 경쟁 사회 막 누가 이기냐 막 엄마는 왜 이렇게 막 당하냐 맨날. 왜냐면 아빠는 왜 이렇게 당할까 맨날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남자로 태어난 게 실수였어. 뭐. 나는 여자로 태어났을까?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에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고 이제 항상 긍정적인 게 더 낫습니다. 긍정적이라는 거는 최소한 200 이상이에요. 얼굴이 편한 엄마는 자식에게 이제 하이 텐션을 물려주죠. 하이 텐션, 그러니까 진동수가 더 고진동의 그런 이제 마음이라는 게 아니라 에고를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항상 돈이 많아 이런 생각이 들도록 돈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돈 뭐 그냥 얼마 쓰고 그냥 아껴 써도 그걸 아껴 쓰는 것을 아껴 쓴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쓸 만큼 쓴다고 생각하는 엄마는 돈에 대해서도 돈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죠. 자식한테. 그러니까 훨씬 나은 거죠. 근데 그거가 돈이 많다는 생각조차도 사실은 어떠한 돈이 없다는 그런 이제 불교식으로 하면 없다는 그런 생각에 만든 착각이라는 거죠. 돈이 있다 없다. 그냥 돈이라는 건 뭐냐 불교식으로 하면 그냥 종인데 갖다 줄 수 있어요. 뭐 물건 사러 갈 때. 그래서 갖다 주고 그리고 받는 거죠. 뭐 그냥 그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좋고 나쁘고 없어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꾸 이 에고를 발견해서 자꾸 이거를 빼야 돼요. 뺄 셈을. 나의 에고가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내는 이제 진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머리로 깨달을수기는 쉬워요. 엄청 쉽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돼요. 눈을 멍하니 뜨고 그다음에 눈앞에 있는 것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구나. 그냥 이 현상 그대로가 바로 진리로다. 그래서 딱 이게 뭡니까? 있는데 그게 느껴지죠. 소리가 말고 아니 그것도 어려운 얘기고 그냥 소리인데 딱 하는 순간에 소리가 존재하면 왜 존재하면 내가 그걸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의식했기 때문에 내가 인식했기 때문에 존재하죠. 제가 말씀드리는데 항상 의식하면 존재한다. 이제 그 얘기 다 그냥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깨달음 얘기 비슷한 얘기예요. 딱 그렇게 딱 정확히 그렇다고는 뭐 말 못해도 대강 제가 이제 경험상 내가 딱 그 소리 들리면 의식하니까 그 소리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귀를 막고 있어요. 그러면 딱 쳐도 귀가 막고 있으니까 안 들죠. 그럼 그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존재하고 동시에 인식되는 존재. 그게 바로 실제다. 그게 바로 견성이다는 거죠. 그냥 다 이렇게 보고 그냥 거기 뭐가 있네. 산이고 물은 물이네. 더 무언가를 덧붙일 필요가 없는 어떤 그 상태. 그냥 에고가 이렇게 그냥 멍해진 상태. 에고가 죽도록 두들겨 맞아가지고 파김치가 돼버려서 작동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말하면 십자가 못 박혀서 죽어버렸어요. 에고가. 딱 바로 죽지 않고 이렇게 이게 한번 제대로 빡 친 다음에 그다음에 천천히 피가 빠져서 6시간만 죽는 거죠. 6시간 동안 6시간이 걸려. 뭐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 머리로 깨닫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청정심이 있으니까 원래 여기에 에고를 쳐부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에고를 그냥 인식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냥 이거 작동하지 말고 그냥 멍하니 그냥 보고 이게 뭐지? 이게 나를 딱 보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근데 있긴 있네. 근데 뭐지? 몰라. 마치 처음 본 것처럼. 처음 아기가 태어나가 처음인 거 딱 보는 것처럼 뭐 이렇게 뭐가 희뿌연 게 막 움직이겠죠. 눈앞에. 아기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눈 감고 있다가 딱 뜨는 순간에 뭐가 까꿍 까꿍 이렇게 하는데 뭐가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상태. 에고가 형성되기 전에 엄마의 표정으로부터 엄마의 따뜻한 품속에 젖을 맛있게 마시면서 그냥 따뜻하다 이게 좋구나 이렇게 하면서 뭔가 점점점 뭐가 세상과 접촉이 일어나면서 뭔가가 좋고 나쁜 것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 딱 태어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의 상태. 뭐 그런 거 있죠. 그 충격 울지 않습니까? 뭐가 빵 하는 그 순간. 그 순간 울었지만 뭔지 모르고 울은 거죠. 숨쉬기 위해서. 뭐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 들으면 별게 아니에요. 쉬워요. 근데 왜 그렇게 큰 스님들이 나쁜 짓을 할까? 거기에 이제 그 재미가 있는 겁니다. 머리로 자꾸 아는 게 아니에요. 재밌는 건 머리로 알았다고 알은 게 아니야. 에고를 쳐부셔야 되는 거야. 왜냐면 가만히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선악은 존재하지 않아. 맞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있는 선악이 그대로 그냥 그게 바로 부처니까. 그러면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해도 개차반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지 스님이 될 정도면 대단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수십 년을. 나이가 벌써 이제 그래도 한 50 이상 돼야 어디 똑똑한 분이라도 50이고 그다음에
어디 가나 그 정도 장 먹으려면 5, 6, 50, 5, 60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사장이나 마찬가지. 조질한 게 한 이제 지부의 사장인데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안 거예요. 그냥 머리로는 그냥 맞아. 이게 다 어차피 다 선악이 없어. 분별은 망상이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면 돼. 거기에 이름을 붙이지 마. 선이고 악이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큰 스님들이 전부 다 백성이 고해를 빨아내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텔레비 봤는데 유튜브를 봤는데 그 티벳인가? 아닌데 어떤 태국 그 스님이 주지 스님이 동물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랑이들을 어렸을 때 잡아와서 두들겨 패면서 인간을 무서워하게 시키는 거죠. 죽도록 두들겨 패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커도 그다음에 수면제를 상시 복용시키고 상시 복용과 묶어놓고 죽도록 두들겨 패가지고 호랑이들의 그 혼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려서 인간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고 인간이 이제 벌벌 떨어가지고 순한 양처럼 된 거죠. 그러니까 호랑이 머리를 자기 무릎에 딱 놓고 무릎에 딱 안착시킨 다음에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주지스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하면서 하는 말이 왜 그렇게 그런 짓을 하면 고발을 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 신문 기자한테 그냥 불쌍한 호랑이들을 내가 살려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제 아무런 마음에 거리낌이 없죠. 왜냐하면 선악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선악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그대로 딱 공인데. 물론 당연히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다 악몽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악몽도 꿈이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세상을 꿈이라고 봤을 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인간의 뇌에서 만들어진 환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맞는 얘기죠, 사실. 자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꿈속에 히틀러가 될 수 있는 거죠. 히틀러가 돼서 사람을 죽이는 악몽을 내가 지금 내가 꾸고 있는 게 아니라 꾸며지고 있다. 청정심에 의해서 꾸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여 그들이 이제 뭐라고나 다시 이제 깨어나도록 하기 위한 내가 고통을 주는 자의 위치에 서 있다는 거죠. 그거 말이 되죠? 말이 왜 안 되겠습니까? 이론적으로 말이 되는데 그러면 그게 재미가 있나요, 솔직히 인생이란 게. 그런 짓을 하고 살면은 저는 그 얘기예요. 재미가 있냐 없냐 그걸 따지자는 겁니다. 서로 행복한 게 좋지 않을까요? 아무리 꿈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이제 깨달은 분들이 보통 하는 말이 그거죠. 쉼을 얻는다. 맞습니다. 쉼을 얻고 좋죠. 근데 쉬기만 하면 재미가 없지 않을까요? 악행은 안 하더라도 쉬기만 하면 또 재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승불교라는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살이란 개념이 나오고 관세음 보살이니 무슨 보살이니 해가지고 덕행을 하자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좋은 일을 해서 서로 기분 좋게 살자.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지. 근데 그건 이제 자기의 선택입니다. 악행을 하든 그냥 쉬기만 하든 또 덕행을 하든 그것은 자기의 선택이죠. 그런데 성경에 저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나 어떤 것이나 다 하여간 그 끝을 저는 그래서 봅니다. 항상 끝을 보는데 뭐냐면 그 사람의 인생에 과연 사랑이 있는가?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무의미하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러죠. 사랑이 없는 마음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서 그 소리가 크면 시끄러울 뿐이다. 말을 하면 할수록 시끄럽다 그냥. 그래 네가 깨달았다고 쳐다. 모든 천사의
지식과 세상의 모든 지식을 깨달았다고 치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네가 깨달았다고 치자. 네가 모든 지식을 다 알았다고 치자.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요. 너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으니. 그러니까 이 쉰다는 말에는 진동수를 이렇게 좀 떨어뜨린다는 그 느낌이 있어요. 쉬는 건 맞는데 그것도 맞고 다 맞고 평화롭고 다 좋은데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미묘하게 결국은 제 느낌도 그렇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그런 성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자비심이 측은지심이 자비심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진동수가 높아졌으니까. 근데 그거를 굳이 그냥 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그렇게 가르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 느낌은 그래요. 그리고 악을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래요. 물론 꿈에서 누굴 죽인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이 꿈속에 있는 이상은 에고가 지은 그 과보를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깨달았지만 영원히 윤회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그 호랑이를 만일에 그렇게 사육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는 속에 있는 그 자기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에고가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어서 내가 돈을 벌고 이 생명을 착취해서 돈을 벌겠다는 에고는 있지만 그걸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에고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에고가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고 단지 머리로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깨달았으니 괜찮다. 근데 깨달음이 뭐냐? 에고를 죽이는 건데. 이거 말이 점점 어려워진다, 그죠? 근데 머리 좋으신 분들이니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에고가 없는 상태가 되고 그것이 진짜 사실은 깨달음이고 그렇게 막 개차반으로 고는 사람이 실제로는 진짜로 깨달았다고 하기엔 좀 어폐가 있다 결국.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자기를 진짜로 내가 없다고 경험했고 그리고 세상도 없다고 경험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그냥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왔을 때 그때 내 속에서 자비심이 올라오는 것이 정상이다. 뭐 당연히 쉼을 얻는 가운데 뭐 하다 못해 마음에 이렇게 그런 자기에 대한 그런 강렬한 무슨 어떤 집착이 없다면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가진 걸 다 나눠주라 이런 건 아니에요. 전혀 억지로 그렇게 하란 말도 아니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그냥 내 안에 자비심의 발로로서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마음에서 저절로 태어나서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을 일부러 가지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높은 어떤 차원의 진동수죠. 이미 남에게 좋은 일을 하겠다는 것은. 그러나 그것은 자비심의 발로로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보다는 아래에 있습니다. 항상.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내추럴한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그냥 자기를 도에 맡길 때 도가 만물을 기르는 것으로 만물을 생장시키고 기르는 재창조의 원리로서 나를 그렇게 흐르게 한다. 먹는 것이죠. 먼저 당연히 처음에 쉼이 오는 것이지만 쉼이 온 후에 그때 어떠한 자비심도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이 너무나 맑아서 사랑이로 보일 수도 있다. 그 청정심이 깨달은 자로서 깨닫지 못한 진정으로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유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자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제 느낌이 그래요. 내가 진짜 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이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남에게도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거지 내가 당장 괴로운데 무슨.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뭐 선행을 하려고 안달복달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내가 지금 배고파서 뒤지겠는데 지금 누구를 챙깁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 쉼을 얻을 때까지 나아가지만 그게 깨달음의 경지고, 깨달음의 경지란 쉼을 얻는 것이죠. 결국 모든 에고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더 이상 내가 당하지 않는, 당해도 빨리빨리 이제 깨달음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빨리빨리 이렇게 그것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제가 한 5년 전만 해도 반나절이 걸렸어요. 그 공격에서 이겨내는데. 에고가 너무 강해서.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빠릅니다. 사건마다 틀린데, 왜냐면 그거를 이제 하나의 면에서는 이치와 기가 동시에 있는 거죠. 이기.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그냥 부셔버릴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 스트레스를 부시는 에너지. 그냥 이렇게 더 강하게 밀어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고, 다른 면에서는 그 미묘한 그 에고가 올라오는 것을 이제 인식하는 거죠. 아, 에고가 올라온다. 자꾸 하다 보면 됩니다. 아, 이게 또 분별하고 있네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분별하는 거예요, 에고는. 문제는 내가 너무 그 분별에 사로잡혀서 이것이 반드시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게 문제죠. 그 에너지가 너무 축적이 돼가지고 머릿속에 뇌 속에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옳아. 그래서 그쪽으로 이 뇌 속에 이것이 이쪽으로 가는 게 옳아. 이 일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인종차별을 당하면 복수를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하나의 신경섬유 다발망이 여기 쫙 생겨서 여기에 에너지가 딱 불이 들어오는 거죠.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불을 끄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머릿속에 이 뭐라는 신경회로가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 에너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딱 켜져 있는 거예요. 흥분되고 당연히 흥분이 되죠. 여기 이제 스트레스 반응이 오고 흥분되고 이런 거에 오지만 근데 감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이 뇌도 이제 좀 신경회로가 좀 사라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거 물론 지금도 저는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 저 말고 이제 위대한 분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이 뇌라는 게 더 이상 어떤 편중되지 않고 균등하게 이제 작용하는 거죠. 균등한 신경섬유가 신경회로를 만들어서 그냥 다 대문대문하게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여기에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하게 되면 여기에 분별이 있네. 분별 너 나 에너지 안 줘. 너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그냥 그런 일이 딱 일어났어. 사고가 일어났어. 일어났다가 흥분했다가 다시 사그러지지만 거기에 무슨 엄청난 그런 데미지를 입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화살은 맞아요. 항상 첫 번째 화살 놀램 첫 번째 화살은 맞는다. 근데 두 번째 화살은 뭐냐? 에고가 쏘는 화살. 이거 정의가 아니야. 복수해야 돼. 정의가 아니야. 절대 복수해야 돼. 이런 이제 여기서 이제 딱 불이 켜지면서 너 복수 할 때 너 또 불 켜졌네. 그래. 근데 그거 나 아니야. 너 그거 에고야. 나는 뭐야? 참나야. 참나는 쉬는 거야. 참나는 에고의 말을 듣지 않아. 원래 그 에고라는 거 존재하지도 않아. 그냥 혼자 지랄하는 거 여기서. 왜냐면 이 뇌도 사실 꿈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사이버지. 이게 제대로 된 실제입니까? 오감을 통해서 오감을 인식해서 원래 오감이란 게 제가 말씀드렸죠. 밖에서 밖으로 쏜 거라고 이렇게. 이 스크린을 통해서 이게 딱 쏴가지고 이 앞에 이게 영상이고 영화를 만든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왜냐면 뇌라는 건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않는 존재. 그냥 계속 지식을 여기서 이 구간마다 지식을 자꾸 쌓아가지고 그 지식을 종합한 다음에 그거로 이렇게 딱 쏘는 존재예요. 그냥 눈앞에 하늘 만들어 놓고 혼자.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과 이 에고를 짬뽕시켜서 만들어낸 이 세계예요. 이 세계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인 게 아니라 에고를 통해서 에고는 해설가요. 야구를 딱 보고 있으면 누가 뻥치고
누가 헛스윙을 딱 하면 아 아깝습니다 이러잖아요. 뭐가 아까워? 공이 이렇게 배트를 딱 쳐는 안 쳐는 거 안 친 것뿐인데 안 치면 어때? 꼭 쳐야 돼? 근데 안 쳤다고 아쉽습니다 이렇게 하고 해설을 하는 거야. 바로 속에서 항상 조금 늦게 해설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거를 늦게 자꾸 생각을 관찰해 보시면 어떤 일 일어나고 살짝 뒤에 그것이 일어나요. 그게 원래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단지 공이 야구 빠따를 맞지 않은 것뿐이야. 그게 다야. 근데 왜 거기다 아깝다는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왜 그 해설을 그러니까 그 해설이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이 신경섬유 뇌라는 신경 다발에 나만의 회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뇌라는 건 창조하는 거지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뇌라는 건 원래 그냥 신경섬유 다발이야. 근데 그 신경섬유 다발 속에 자기만의 연결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야구에서 공을 못 치면 아깝다 이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배운 거죠. 배워서 여기에 깊이 인식을 시킴으로써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카르마를 형성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걸 알면 돼요. 그러니까 알면 돼. 만약에 그거를 모르면 진짜 열받는 거예요. 왜 아까워 죽겠네. 왜 저 인간을 못 쳐가지고 우리 팀이 지겠네. 저 인간 때문에 이러면서 이렇게 되지만 내가 이걸 알면은 이 에너지가 지금 어떻게 흐르고 뇌가 지금 어떻게 돼 있고 이 혼자 이놈이 생쇼를 한다는 걸 알면 나는 이게 아니에요. 나는 이것의 힘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존재야. 내 안에서 이것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와 그리고 그런 습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준 존재야. 근데 나는 그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예요. 진리로서.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전부. 깨달으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별게 아니야. 근데 그걸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에고를 다 부셔서 없애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깨달았다고 난리 쳐도 그 말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삶에 쉼과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기적인 마음이 너무 강하면 이기적인 마음이란 건 항상 반반인 평등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러니까 너와 내가 분별 없으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윈윈 이게 좋은 거지. 나는 막 죽고 막 너는 살고 이런 건 또 아니고 또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꼭 옳은 것은 아니다. 평등이라는 입장을 볼 때 어쨌든 뭐 그걸 넘어설 수 있죠. 당연히 물론 그게 더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어거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러한 뇌의 이런 회로를 내가 지금 신경 섬유 다발을 이렇게 그냥 균일하게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머리카락의 신경 섬유라고 하면 이거와 이거를 연결해서 이렇게 이거를 묶은 거죠. 이렇게 딱 묶으면 요 부분만 이렇게 딱 이게 새로운 어떤 그 뭐라나 새로운 뇌를 창조한 거예요. 그 두 개를 연결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속지 말자. 에고라는 거는 그런 거니까 이 사이버 세계, 이 뇌라는 사이버 세계에서 이것을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가지고 만드는 다음에 그거가 이놈이 살아가지고 여기서 내가 만들었으니까 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어서 그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분별력으로. 그렇지만 그것이 쉼을 주진 않는다. 그러니까 뭐 얘쯤 사업하거나 이럴 때는 그게 필요하죠. 당연히. 그리고 뭐 길 가다가 뭐 말씀드렸지만 좌측 여기 신호가 왔는데 좌측 신호가 왔는데 좌측으로 안 꺾고 난 몰라. 그리고 우측으로 꺾어버리면 내가 택시 운전사야, 버스 운전사야. 그러면 내 뒤에 탄 그 승객은 다 죽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깨달았어도 일할 때는 깨달으면 안 돼. 깨달은 자라는 거는 깨달음을 어떨 때 사용할까를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다 깨달으면 안 돼. 그럼 큰일 나요. 막 그 호랑이도 죽이고 그러면 안 돼. 호랑이 막 괴롭히고, 제주로 갈 거 5초로 꺾어가지고 막 다 부시고, 그러면 안 돼. 그렇지만 내가 나를 괴롭히는 그거, 이 에고, 내 마음에 쉼을 주지 않는 그놈, 내 마음에 쉼이 중요한 거예요. 쉼.
목적은 내가 쉬는 거예요. 깨달음의 목적은 쉰다. 모든 짐을 다 그리스도께 바치고 나는 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꿈으로 여기고 다 쉬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꿈을 다 망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헛똑똑이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놈이 이렇게 서로 연결돼 가지고 짜여져 있다는 것을 깨달은다면 그것이 내가 아니고 그것이 뇌의 그런 내가 경험을 통해 만들어낸 단지 뇌의 안에 들어있는 사이버 생명체의 공격일 뿐이다. 그걸 알아낸다면 거기에 힘을 빼는 겁니다. 그쪽으로 이제 알겠다. 뭔지 알겠다. 알겠다 하면서 내가 그거를 알면서 동시에 다시 놔주면 그때. 그러니까 내가 인식한 후에 놔줘라. 인식하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는다. 과하게 살아나게 만들어. 한번 보고 그걸 아예 무시하면 안 돼. 어허? 그런 거야. 의식하게 되면 인식할 수 있어요. 의식하면서 동시에 이게 뭔지 인식해 보는 거야. 이게 또 똑같은 놈이 또 나와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나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냥 알겠어요. 알았으면 된 거야. 거기 확신이 있다면. 확신이 없으니까. 깨달음이 아직 완전히 하지 않아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알게 되면 깨달음이 좀 오고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작용을 이렇게 하는 거니 알게 되면 그때 그냥 자꾸 놓다 보면 결국 뭐냐면 이 뇌 속에서 그 회로가 점점 사라져요. 조금씩. 그럼 그 방향으로 잘 가지를 않고 가더라도 아직도 강하니까 그 에너지가 아직 주어지고 있으니까 이 뇌 속에 참나가 그런 분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참나가 아예 없으면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날 텐데 참나는 꿈을 꾸셔야 돼. 꿈을 꾸시는데 우리 꿈을 꾸게 만들고 에너지와 그런 생각을 줘가지고 그 감정과 생각을 우리한테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꾸게 만들어 놓고 다시 우리한테 그걸 깨달은 다음에 그거를 네 머릿속에 지금까지 쌓아온 그 에고를 쳐부시란 얘기야.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야만 된대요. 그래야만 내가 성장을 한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부터 조금씩 이해하고 지식을 쌓아서 그것을 깨부시라는 거죠. 얼마나 고약한 분입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만이 그게 진정으로 뭔가 성장하고 정말 재미있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꿈을 꾸는 재미라는 거죠. 그 에고 깨는 게 꿈꾸는 재미야. 그래가지고 이 뇌를 완전히 이제 정결케 하면 정확히 뭐 뇌 때문에 그런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이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꼭 뇌가 그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또 마시고 저는 항상 그런 설명을 하는 걸 좋아하니까 단순하게 복잡하면 안 돼요. 지금도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하는 거야. 제 느낌을 그냥. 그게 꼭 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뇌가 이제 서로 꼬인 것을 풀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쉼이 있어요. 그 삶의 10%는 어렵지만 90%가 쉰다. 그러면 상당히 사람이 힘이 나겠죠. 재미가 있고. 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이제 뭐 에너지도 이제 막 들어오고 확 통하고 그러면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까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미 이제 그 지식이 있으니까 그까지 거 그냥 내 에너지로 팍 쳐버리는 거죠. 그냥 한 번에 단칼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쫙. 그래서 이 삶 속에서 그래서 두들겨 맞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를 아셔야 돼요. 나쁜 일을 하면 두들겨 맞아요, 사람은. 인과응보. 나쁜 과보를 얻으면 두드려 맞아. 그래서 그걸 알게 돼요. 이런 에고는 좋지 않구나. 이게 에고였구나. 이게 에고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에고라는 것을 하게 되면 두들겨 맞으니까 알게 되는 거죠. 자꾸 그 과보가 생기니까. 그래서 과보를 안 생기게 하는 거지. 가면 갈수록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단지 선언만 쌓는. 악업을 쌓지 않고. 내가 멍하니까 이렇게 탁 하다가 내가 헛방지를 탔쳤어. 그럼 연봉이 5천만 원이 날라갔다. 헛방을 쳤어. 이 중요한 순간에. 그게 아니라 헛방을 쳤고 5천만 원이 날라가겠구나.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 또 다시 계속 재밌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시합 끝났으니까 맥주 한잔 하면서 동료들하고 야 5천만 원 날라갔는데 아쉽긴 하다. 근데 뭐 다음에 벌면 되지. 이러면서 또 집에 가면 애들하고 같이 애들아 아빠 오늘 시합 끝났다. 너무 재밌었다. 짜릿한 것도 있었고 조금 돈도 잃었지만 또 거기에 또 재미가 있더라. 그러면서 그냥 슥 하면서 놀면서 잠이나 자자. 그러고 이제 자는 거예요. 또 일어나가지고 또 운동하러 나가고. 그런 사람한테 쉼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이렇게 괴로울 일 뭐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 뇌를 평정했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도 이제 쫙쫙 들어오고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에너지가 더 들어와요. 가면 갈수록 비오면 비올수록 에너지가 더 시원하게 이렇게 소화가 되는 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를 먹었는데 소화를 못 시켜. 뱃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괴로워 죽겠어.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어 하는 게. 근데 밥을 먹어. 이 밥을 먹고 뱃속이 편해가지고 똥으로 쑥 하면서 똥에 진짜 어떻게 묻지도 않을 정도로 그냥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게 똥에 이게 휴지도 필요 없어요. 쭉 나오거든 바로. 하도 움직임 많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시원하게 똥 싸고 상쾌하다. 바로 이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상쾌하다. 똥 싸고 상쾌한 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어떤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위대한 사고력으로 깨달음으로 통해서 이거를 그냥 쑥 먹고 쑥 싸고 또 사고 일어나 쑥 먹고 쑥 싸고 그러면 마치 밥 먹는 것 같아서 이 삶이 밥 먹고 화장실 잘 갔다 그겁니다. 그 시원하다. 상쾌함이 있어요. 이게 쌀 때마다 그 상쾌함. 마음에 그게 통과할 때마다 오는 그 에너지, 정체된 에너지에 그게 풀리면서 그 에너지라는 게 내가 원래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리고 있던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는 내가 쉼으로써 저절로 생기는 에너지예요. 내가 뭐 특별히 에너지가 어디서 온다 꼭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쌓였기 때문에 시원하다. 아무것도 걸림이 없다. 그럴 때 오는 그 상쾌한 기분. 응? 변비, 더부룩한데, 청심한 아니지. 그러면, 뭐 딱 먹고, 시원해 하면서 거기서 그거 나오잖아요. 폭포 아시죠? 폭포가 이렇게 훅 흘면서 옆에서 그 약병을 딱 마시면서 이쪽에 폭포가 이렇게 내 뒤쪽에 폭포가 쫙 흐르는 거 보면서, 무슨 시원해. 이렇게 하는. 그거예요. 그렇게 쉼을 얻는 거예요. 왜냐면 고민한다고 그게 돈이 돼요. 떡이 돼요. 쌀이 돼요. 그걸 아는 거죠. 고민한다고 돈이 됩니까? 고민한다고 쌀이 늘어나요? 아닙니다. 쌀은 그냥 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돈도 옵니다. 고민한다고 돈이 더 생기지도 않고. 노인돼 가지고 보통 노인돼서 왜 사고를 칩니까? 노인돼서 사고 치는 분들이 왜 사고를 쳐요? 그 이유는 뭐냐? 이게 사고력이 이제 부족한데 나이가 들면 당연히 사고력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진 돈을 그냥 하루에 아껴가지고 하루에 이제 한 10,000원씩 계속 쓰면서 3억 있다 치면은 하루에 10,000원씩만 쓰면 될 거 아닙니까? 맞나?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10만 원인가? 3억이 그러니까 하여간 헷갈린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계산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돈이 몇 억 있다 그러면 그거 수십 년 쓸 수 있어요. 하루에 10,000원씩만 쓰면. 집도 이제 있으신 분은. 근데 그런 분들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 되는데 이 마음의 에고가 살아나가지고 투자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돈을 더 벌어먹겠다는 얘기야. 그냥 쓰면 되는데. 왜냐면 자식한테 줘. 왜냐면 주인공이 아니야.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이 뭡니까?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라. 근데 노인들은 보통 자식한테 의존을 하죠. 내가 자식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자식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게 사랑이 아니고 마지막에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었다. 누구에게 의존했다. 내가 주인공으로 사랑하지 못했다. 나는 의존했다. 물론 사랑도 있었겠죠. 100%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랑도 있었지만 내가 살려고 사랑했다는 거죠. 내 마음의 허전함을
내 마음의 슬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약으로 사용한 거지. 약으로. 자식을. 그래가지고 외로운 마음에 남편과 만나서 자식을 낳고 그 가운데서 뭔가 이 가정 가운데서 뭔가 평화를 얻으려고 했던 그런 착각. 그것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하시는 노인들 아내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내가 없고 나만 돕다가 끝났네. 그러니까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죠. 자식을 다 퍼주고 남편은 다 퍼주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게 뭡니까? 자기 주인공으로 살지 못한 거죠. 내가 독립한 상태로 내가 깨달은 상태로 자연스럽게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에게 오르는 그 긍정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자식의 그 애기의 긍정 에너지를 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긍정이 있음으로 해서 자식을 그냥 긍정하게 살도록 에고를 형성시켜준 그 공덕이 아름다운 거지. 자식이 예쁘니까 그 예쁨의 힘을 가지고 내가 나를 채워서 살았던 그 바로 어리석은 그러한 삶의 후폭풍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 지금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노후 준비라는 건 뭡니까? 갑자기 노후 준비를 갖죠 왜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 노후 준비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 노후 준비라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긍정 에너지를 키워서 내가 스스로 긍정하게 되면 그때 난 항상 하나의 아름다운 별이다. 아름다운 태양이라는 거죠. 작은 촛불이라도 나는 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덮이고 그리고 남도 덮일 수 있는 그런 자기 친구라도 자기 자식이라도 그런 누군가를 덮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자식이 찾아옵니다. 자식이 원수도 아니고. 근데 자식이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이렇게 돈을 다 주면 안 되니까 3분의 1씩 나눠서 끊어서 주는 거죠. 다 주면 한 번에 날아가니까 자식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줬다 뺐다 이렇게 하면서 돈 때문에 오게 해가지고 나의 그런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냐면 그게 의존성이라는 거고 그게 피를 빨아요. 상대편은 자식은 제가 잘 알거든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돈 가지고 나를 가지고 이렇게 줄까 말까 하면서 그 잘하시는 거죠. 다 줘버리면 큰일 나죠. 그럼 나는 확 다 써버릴 테고 우리 아버지는 굶어 죽으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다 주면 절대로 안 돼. 큰일 나요. 근데 나를 맨날 준다 그러면 안 주고 준다 안 준다 맨날 그렇게 잘 장난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좀 친절하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기에 의존성이 있어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홀로 빛나는 내 한 절의 촛불이라도 홀로 깨달음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깨달음이 무슨 귀신 씨망은 깨달음 얻었다 하는 놈치고 제대로 된 놈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 그 옛날에 예수님 부처님만 그렇게 찾고 지금 현대에는 몇 명 없습니까? 왜? 왜냐면 그들이 입으로는 깨달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빛이 별로 없어. 에고를 아직 처단을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몇 명이나 그렇게 뭐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저라도 할 수 있어요.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 저같이 깨닫지 못한 사람도 할 수 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냥 모든 에고를 다 비우고 그냥 이렇게 마음을 텅 비운 다음에 그게 텅 비운 게 공이고 그래 이렇게 가지고 물 흐르듯이 그냥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 말을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로 에고를 다 쳐부셨는가 내가 죽었는가 진짜 내가 내 에고의 목을 쳐가지고 내가 죽어버리는 내 뇌를 이 목을 치는 것 같아요. 뇌를 잘라버리는 거죠. 딱 치고 진짜 내가 쉼을 얻었는가 그리고 그 쉼 가운데 자비가 흐르는가 그러니까 그 막 무슨 깨달았다는 그 보통 사이비 분들 때문에 지금 뭐 누구냐 그 이름 까먹었는데 그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있다는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이비족이 정신병자지 한마디로 그냥 왜 정신병자냐면 그게 무슨 나쁜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상태를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믿는 것이죠 그냥 자기가 사기를 치게 되면 그거는 사기꾼이고 자기가 깨달았는데 깨달지 못하는데 깨달았다고 착각을 하고 나는 신이다 이제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 하면서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해버리는. 그게 이제 미친 거죠. 예.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시간이 지나갔는데,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너 더는 하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여기서 그럼 다음 얘기는 또 다음에 하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그럼 안녕히 계세요. 즐거운 노후 준비, 즐거운 꿈을 꾸시면서 이 세상을 너무 망치지 않는 선에서 재미있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미있게 사시면 그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럼 혼자 살게 되면 혼자 내 마음이 혼자 쓰면 홀로 쓰면 그때 내가 깨달음 얻고 혼자 쓰는 방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아무리 논이 돼도 절대로 괴롭지 않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꼭 누구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쉬기만 해도 다행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하시기를 여러분께서 바랄게요. 네, 마치겠습니다.